자,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피해자 고유정. 이 고유정의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인 고유정의 현 남편 이야기를 통한 확인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일어났을 때 고유정은 이미 화장까지 다 마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껴있는 저랑 아기였던 방을 몇 번이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방 구조가, 집 구조가. 예,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 시간까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고 있었는지. 자, 현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면 집 구조상 고유정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숨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붓 아들이 숨진 당일 현 남편은 더 경악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유정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3월 2일 날 이제 우리 아기가 이제 세상을 떠난 날도 저를 그 사실을 알리러 이제 아기를 키우셨던 할머니한테 직접 알리러 왔어요. 그때도 당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차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숨진 날 화장을 다 하고 마친 상태였어요. 그렇죠. 도저히 그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동선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들이기도 하고 또 같이 좀 살려고 왔지 않습니까? 네.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동선에서 분명히 봤을 것 같은데 화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편하게 장례식 하는데 잠을 잤다는 것. 남편이 아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전날에도 사실은 어린이집 같이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계속 재혼 가정이 아닌 것처럼 조금 출석 체크 카드 같은 걸 해달라. 특히 개명 신고에 들어갈라 하니까 자신의 친아들의 성원 같은 거를 좀 바꿔달라라고 미리 얘기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고유정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현재의 남편과 면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2일 날과 6월 5일 날 총 2번 면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6월 5일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리 아기 이름을 물어보게 되면 갑자기 혼자에 대한 10초간 대화가 끊겨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막 메모를 막 해요. 어떤 메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메모를 하든가 좀 다른 반응 있잖아요. 그런 다른 반응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요. 자, 남편과 대화 도중 갑자기 멍하니 앉아 있거나 뭔가를 받아 적는 메모를 하는 다른 행동을 했다. 전문가에게 저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추를 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별로 순순히 듣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보여야 될 때까지는 그런 딴청 피는 행위 이런 거 안 했겠지만 이제 관계가 거의 끝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남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딴청 피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딱히 정신병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유정에게서 경찰 조사 과정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전 남편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이 고유정. 네. 그 남편을 살해하면서 다친 손이 감염될 것을 우려해서 계속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죠. 경찰에게 요청을 했다고요? 어떤 흉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됐을 거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이 감염될 수 있고 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병원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전 남편을 자신의 손은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아프니까 감염되면 안 된다.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많이 요청도 하기도 하고요. 다만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면서 문답 과정에서 대부분 모든 어떤 문답을 변호사한테 일임하는 또 무책임한 그런 어떤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볼 때는 이 고유정이 경찰 조사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 자체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메모를 했다는 부분,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메모를 했다는 것도 보면은 사실은 만약에 그 의붓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단 심리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네. 위협적인 상황, 자신한테 좀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좀 회피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깔린 행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과거에 자해나 난동 행위를 벌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고유정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죠. 하지만 전문가는 사이코패스라면 이러한 자살이나 자해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더라인이 자살 자해를 많이 해요. 보더라인이 자살 자해를 진짜 죽을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쇼로 해요, 그거를. 상대방을 힘으로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과 자해를 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거지. 기선제압 같은 걸 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 표현의 방식, 아주 뒤틀어진 자기 표현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불만 표현. 그런 일은 보통 보더라인에서 많이 자, 경찰 발표에서는 고유정에게서 정신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확인됐죠. 하지만 계속해서 밝혀지는 이 고유정의 이상한 행동들 보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유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